당장 상종하지 말아야 하는 4가지의 사람.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상종하지 말아야 할 인간들이 있다 이런 말이요. 오늘은 이 4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서 부처님과 동서양 철학자들의 지혜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더 큰 지혜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항상 부정적인 사람. 이 사람들은 상황이 어떻든 항상 부정적인 면만을 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 참 좋네 라고 말하면 그래도 내일 비 온다던데 라는 답변이 돌아오죠. 뭐든지 다 엉망이라고 하고 잘 될 가능성은 1%도 없다는 듯이 굴죠. 이런 사람들과 계속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삶이 우울해질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부정적인 기운을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와 같달까요? 주변에 부정적인 기운을 퍼뜨리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 이들은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저 멀리 있는 사람을 소환해 놓고 그 사람의 험담이 끝나면 또 다른을 소환하고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단점만을 찾아 오징어 씹듯이 하루 종일 씹는 것을 아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 사람? 정말 별로야. 이렇게 뒷담화를 나누며 마치 친밀감을 쌓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 가지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없을 때 그들의 뒷담화 대상은 곧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뒷담화를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워지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소용돌이에 휩쓸릴 수 있기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기분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 아침에 웃으며 인사해도 저녁에는 정반대의 표정으로 지나가죠. 기분에 따라 태도가 천지 차이인 사람들은 관계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다정하지만 내일은 무관심하거나 차가운 모습으로 대하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늘 스트레스와 긴장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기분파 사람들은 가까이 두기보다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마음 건강에 좋습니다. 넷째, 과도하게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뭐든지 자신이 최고라며 이야기하는 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 되는 이야기에는 시큰둥하거나 경쟁심을 드러내죠. 자기 자랑은 적당할 때 귀엽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피곤함을 안겨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다 보면 본인의 자존감이 점점 내려가니 적당한 거리 두기를 추천합니다. 상종하지 말아야 할 4가지 부류의 사람.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떤 이들과 가까워지고 멀어져야 하는지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주변 관계를 잘 가꾸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오는 삶의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째, 항상 부정적인 사람. 이 사람들은 상황이 어떻든 항상 부정적인 면만을 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 참 좋네 라고 말하면 그래도 내일 비 온다던데 라는 답변이 돌아오죠. 뭐든지 다 엉망이라고 하고 잘 될 가능성은 1%도 없다는 듯이 굴죠. 이런 사람들과 계속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삶이 우울해질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부정적인 기운을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와 같달까요? 주변에 부정적인 기운을 퍼뜨리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의 기운은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흐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어둡게 덮는 구름이 되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집안에서 들리는 익숙한 소리. 엄마, 날씨 참 좋죠? 딸이 미소를 띠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대답합니다. 그래도 내일 비 온다던데. 잠시 머릿속을 맴돌던 밝음은 이내 사라졌습니다. 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매번 반복되는 일상이라 더 무거운 걸까? 하늘이 밝아도 내 마음이 캄캄하면 그 빛을 느끼지 못하리라. 법구경에서는 마음의 평화와 고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자신이 힘든 만큼 세상에 그 무거움을 끌고 다닙니다.
동양 철학자 주인은 성찰 없이는 진정한 변화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사람은 성찰의 여유조차도 없이 고개를 돌리곤 하죠. 그들은 마치 어둠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확대하는 등불 없는 나그네처럼 보입니다. 한 번은 직장 동료가 모여 저녁을 함께하던 자리에서 한 동료가 자신의 승진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두가 축하를 보내는 순간 한 사람이 조용히 중얼댔습니다. 그래봤자 저 자리도 오래 못 가겠지. 순간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속으로 다들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하며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마음속에 부정이 깃들면 주변을 모두 어두운 숲속으로 만든다. 동양 고전 명심보감에서도 입의 칼날이 사람을 다친다고 경고합니다. 말은 날카롭고 부정의 말은 특히나 오래 남아 우리를 괴롭히죠. 부정적인 사람을 변화시키기란 쉽지 않지만 거리를 두는 지혜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부정적인 기운을 기분의 변화나 외부 상황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고요와 명확함이 자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미디언 로빈 윌리엄스는 웃음은 어둠 속에 갇힌 영혼을 밝히는 불빛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웃음을 잃고 어두움에 매몰되면 빛을 잃기 마련입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는 당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실천 방법 단 한 가지는 바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마음속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이 점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다짐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나의 빛을 지키기 위해 부정적인 기운과 거리를 둡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나의 빛을 지키기 위해 부정적인 기운과 거리를 둡니다. 둘째,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 이들은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타인의 이야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아, 그 사람? 정말 별로야. 이렇게 뒷담화를 나누며 마치 친밀감을 쌓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 가지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없을 때 그들의 뒷담화 대상은 곧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뒷담화를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워지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소용돌이에 휩쓸릴 수 있기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뒷담화는 마치 불씨와 같습니다. 작은 불꽃이 순식간에 커다란 화염으로 변하는 것처럼 남의 이야기를 나누며 느끼는 작은 쾌감은 종종 예기치 못한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한번 불어넣어진 불씨는 누군가의 평화를 앗아가고 우리의 내면마저 뒤흔들곤 하죠. 오늘은 뒷담화의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여름밤 저녁 모임이 끝난 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카페에 모였습니다. 모두가 친밀한 듯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 중심엔 남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 사람, 직장에서는 다들 싫어하지. 맞아, 그 성격으론 도저히 같이 일할 수 없어. 처음엔 단순한 정보인 줄 알았지만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자리를 뜨면 나도 이들의 대화 주제가 될까? 마음속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뒷담화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듯하지만 우리 자신을 속박하는 보이지 않는 족쇄입니다. 법구경에서 말하듯 혀의 칼날은 사람을 상처 입히며 침묵보다 깊은 지혜는 없다. 이런 상황은 가정에서도 쉽게 벌어집니다. 명절에 모인 친척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죠. 사촌은 요즘 뭐하나? 잘못 풀렸지. 그 결혼 이후로 별로라더라. 그런 이야기 끝에 신문 기사에서나 볼만한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지요. 가까운 가족끼리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뒷말들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동양 철학자 장자는 가볍게 나눈 말이 무거운 운명을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입을 닫고 내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어느 날 한 회사에서 소심한 성격의 김 과장은 늘 뒷말에 시달렸습니다. 성격이 이상하다는 말부터 시작해
일도 제대로 못한다는 평가까지. 그러나 한 번의 회의에서 그의 아이디어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사람들은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 사실 알고 보면 괜찮아. 그때 김 과장이 느꼈던 공허함은 어땠을까요? 그들 눈에 보이는 건 그저 환상이었을 뿐이다. 김 과장은 깊은 숨을 내쉬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말에 내 마음을 내주지 않겠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그램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다. 타인을 험담할 때 나 자신을 잃는다. 그녀의 말은 뒷담화를 멈추고 자신을 마주보라는 진지한 메시지입니다. 뒷담화를 멀리하는 것은 곧 내 삶을 고요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 어두운 소용돌이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나의 삶까지도 흔들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 이렇게 다짐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누군가의 뒷말을 멈추고 내 삶의 진정성과 고요를 선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의 뒷말을 멈추고 내 삶의 진정성과 고요를 선택합니다. 셋째, 기분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 아침에 웃으며 인사해도 저녁에는 정반대의 표정으로 지나가죠. 기분에 따라 태도가 천지 차이인 사람들은 관계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다정하지만 내일은 무관심하거나 차가운 모습으로 대하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늘 스트레스와 긴장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기분파 사람들은 가까이 두기보다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마음 건강에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의 기분은 마치 바람과 같습니다. 조용히 불었다가도 갑자기 거세게 몰아칠 수 있죠. 오늘은 그런 기분파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아침엔 따스한 햇살처럼 다정하다가도 저녁에는 시린 바람처럼 냉랭해지곤 합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관계 속에서 불안과 긴장을 끌어안고 살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햇살 가득한 아침 회사에 출근한 민영 씨는 밝은 미소로 동료에게 인사합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동료는 환하게 웃으며 답합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그날 하루의 끝에서 사라집니다. 퇴근길 복도에서 마주친 그는 눈을 피하며 인사도 없이 지나쳤죠. 민영 씨는 속으로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순간 자신이 조마조마하게 누군가의 기분에 따라 흔들리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면 그 마음에 무거운 돌을 얹어두라.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람 같은 사람들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잡는 지혜를 말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기분파와 함께 지내는 것은 고된 일이죠. 그들의 변덕스러움은 불안정한 파도처럼 우리 마음을 잠식합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기분이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며 웃는 소리가 들리면 기분이 좋을 땐 다정히 함께 놀지만 기분이 나쁜 날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는 오롯이 그의 기분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주 변하는 기분에 맞춰 가족들은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아이들을 다독였습니다.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아빠의 마음속이 너무 흔들리기 때문이야. 심리학에서는 기분 변화에 따라 타인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오래 지내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소모되고 심리적으로 지쳐갑니다. 법구경에서는 고요함 속에 머무르는 자는 누구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전합니다. 내면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분파 사람들과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명 프로그램 진행자 유재석은 사람의 진심은 꾸준함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변하지 않는 태도로 사람들을 대할 때 신뢰가 쌓입니다. 변덕스러운 사람에게 지친다면 그 말이 떠오를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이 사람과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다. 기분에 따라 변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실천 방법은 거리를 두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마음을 흔들리게 두지 마세요. 오늘 하루 이렇게 다짐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타인의 기분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타인의 기분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킵니다. 넷째, 과도하게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뭐든지 자신이 최고라며 이야기하는 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 되는 이야기에는 시큰둥하거나 경쟁심을 드러내죠. 자기 자랑은 적당할 때 귀엽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피곤함을 안겨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다 보면 본인의 자존감이 점점 내려가니 적당한 거리 두기를 추천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기 자랑이 넘치는 사람은 마치 반짝이는 유리창에 갇힌 새와 같습니다. 자신은 하늘 높이 날아오른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투명한 벽에 갇혀 날갯짓만 할 뿐입니다. 그들의 빛나는 말과 환한 미소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어느 조용한 가족 모임 삼촌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이번에 회사에서 또 상을 받았어. 이 업계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온 가족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삼촌의 자랑이 이어질수록 공기는 묵직해졌습니다. 또 시작이군. 동생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하고 나머지는 듣는 이 방정식이 늘 같았습니다. 한순간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던 자존감이 잦아들고 피곤함이 스며듭니다. 자기 자랑은 적당하면 자신감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지만 지나치면 다른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항상 자신만 드러내려는 사람은 스스로 가라앉는 배에 닻을 내리듯 고립될 뿐이다. 고전 속의 지혜는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동양 철학자 장자는 작은 물건에만 집착하는 자는 큰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것에 매달려 본질을 놓치는 순간 그 자랑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해지죠. 하루는 회사에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누군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예전에 이 문제를 해결한 적 있어. 그때는 정말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지. 그 한마디에 모두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자랑은 과거의 찬란한 순간을 재조명하지만 그 순간은 이미 사라진 기억일 뿐입니다. 다른 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틈도 없이 그 방은 그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말이 많으면 그 무게에 짓눌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 속에서 진정한 무게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은 내면의 평온을 깨트리는 일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 마이클 잭슨은 한 인터뷰에서 진정한 위대함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취에 대해 말하는 대신 무대 위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자랑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삶의 태도로 이어질 때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랑이 지나칠 때 우리의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다짐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다른 이의 자랑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가치를 스스로 세워갑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다른 이의 자랑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가치를 스스로 세워갑니다. 오늘도 자신만의 중심을 지키며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자는 진정한 미덕을 모른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행동과 성품으로 인정받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랑이 많은 사람은 결국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한 채
외적으로만 치장하는 것과 같다고 은유할 수 있습니다. 장자가 말하길 허공을 날갯짓하는 새는 하늘을 안다고 하지만 땅을 밟아본 적이 없다.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신을 높이 평가하나 실상 뿌리 내리지 못한 허황된 욕망일 수 있음을 비유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자기 자랑은 진리보다 크게 울릴 수 없다. 자신의 이야기를 과장하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가두는 벽돌이 될 뿐이라는 뜻입니다. 니체가 말하길 허세는 비어있는 영혼이 채우려는 무게 없는 거품이다. 그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힘보다는 내면의 힘을 강조하며 자랑은 내면의 깊이를 가리지 못한다는 대조를 이룹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이 아닌 행위로 드러난다. 자랑을 내세우는 자는 자신의 실체를 감추려 할 때가 많음을 은유적으로 경계했습니다. 루소가 말하길 자신의 이야기만 큰 소리로 내뱉는 자는 고요 속에서 자신을 잃을 것이다. 지나친 자랑은 결국 자신이 고립되고 진정한 관계를 망치는 불씨가 된다는 대조를 나타냅니다. 장폴 사르트르가 말했습니다. 타인을 평가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을 감추기 위함일 수 있다. 지나치게 자랑하는 이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려 하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다는 은유입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하길 참된 자유는 내면에서 오고 외부의 자랑에서 오지 않는다. 자기 자랑은 내면의 자유와 독립을 해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비유합니다. 칼릴 지브란이 말했습니다. 가장 조용한 강물은 깊게 흐르며 가장 시끄러운 강물은 얕다. 자랑이 많은 사람은 외적으로는 소란하나 내적으로는 깊이가 없음을 대조적으로 나타냅니다. 헤겔이 말하길 자기 자랑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이상을 대리로 표현하려는 허상이다. 이는 과도한 자랑이 본질을 왜곡시키고 그 사람을 무의미한 목표에 가두는 족쇄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철학자들의 말은 대조와 은유를 통해 지나친 자기 자랑의 위험성을 묘사하며 진정한 내면의 가치를 지키는 지혜를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마주한 과도한 자기 자랑의 의미와 그것이 우리 관계와 내면에 미치는 영향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타인과의 조화를 해치지 않도록 내면을 고요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내 삶의 중심을 잃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지키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당장 상종하지 말아야 하는 4가지의 사람.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상종하지 말아야 할 인간들이 있다 이런 말이요. 오늘은 이 4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서 부처님과 동서양 철학자들의 지혜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더 큰 지혜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항상 부정적인 사람. 이 사람들은 상황이 어떻든 항상 부정적인 면만을 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 참 좋네 라고 말하면 그래도 내일 비 온다던데 라는 답변이 돌아오죠. 뭐든지 다 엉망이라고 하고 잘 될 가능성은 1%도 없다는 듯이 굴죠. 이런 사람들과 계속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삶이 우울해질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부정적인 기운을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와 같달까요? 주변에 부정적인 기운을 퍼뜨리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 이들은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저 멀리 있는 사람을 소환해 놓고 그 사람의 험담이 끝나면 또 다른을 소환하고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단점만을 찾아 오징어 씹듯이 하루 종일 씹는 것을 아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 사람? 정말 별로야. 이렇게 뒷담화를 나누며 마치 친밀감을 쌓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 가지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없을 때 그들의 뒷담화 대상은 곧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뒷담화를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워지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소용돌이에 휩쓸릴 수 있기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기분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 아침에 웃으며 인사해도 저녁에는 정반대의 표정으로 지나가죠. 기분에 따라 태도가 천지 차이인 사람들은 관계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다정하지만 내일은 무관심하거나 차가운 모습으로 대하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늘 스트레스와 긴장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기분파 사람들은 가까이 두기보다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마음 건강에 좋습니다. 넷째, 과도하게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뭐든지 자신이 최고라며 이야기하는 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 되는 이야기에는 시큰둥하거나 경쟁심을 드러내죠. 자기 자랑은 적당할 때 귀엽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피곤함을 안겨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다 보면 본인의 자존감이 점점 내려가니 적당한 거리 두기를 추천합니다. 상종하지 말아야 할 4가지 부류의 사람.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떤 이들과 가까워지고 멀어져야 하는지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주변 관계를 잘 가꾸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오는 삶의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째, 항상 부정적인 사람. 이 사람들은 상황이 어떻든 항상 부정적인 면만을 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 참 좋네 라고 말하면 그래도 내일 비 온다던데 라는 답변이 돌아오죠. 뭐든지 다 엉망이라고 하고 잘 될 가능성은 1%도 없다는 듯이 굴죠. 이런 사람들과 계속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삶이 우울해질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부정적인 기운을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와 같달까요? 주변에 부정적인 기운을 퍼뜨리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의 기운은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흐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어둡게 덮는 구름이 되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집안에서 들리는 익숙한 소리. 엄마, 날씨 참 좋죠? 딸이 미소를 띠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대답합니다. 그래도 내일 비 온다던데. 잠시 머릿속을 맴돌던 밝음은 이내 사라졌습니다. 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매번 반복되는 일상이라 더 무거운 걸까? 하늘이 밝아도 내 마음이 캄캄하면 그 빛을 느끼지 못하리라. 법구경에서는 마음의 평화와 고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자신이 힘든 만큼 세상에 그 무거움을 끌고 다닙니다. 동양 철학자 주인은 성찰 없이는 진정한 변화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사람은 성찰의 여유조차도 없이 고개를 돌리곤 하죠. 그들은 마치 어둠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확대하는 등불 없는 나그네처럼 보입니다. 한 번은 직장 동료가 모여 저녁을 함께하던 자리에서 한 동료가 자신의 승진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두가 축하를 보내는 순간 한 사람이 조용히 중얼댔습니다. 그래봤자 저 자리도 오래 못 가겠지. 순간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속으로 다들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하며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마음속에 부정이 깃들면 주변을 모두 어두운 숲속으로 만든다. 동양 고전 명심보감에서도 입의 칼날이 사람을 다친다고 경고합니다. 말은 날카롭고 부정의 말은 특히나 오래 남아 우리를 괴롭히죠. 부정적인 사람을 변화시키기란 쉽지 않지만 거리를 두는 지혜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부정적인 기운을 기분의 변화나 외부 상황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고요와 명확함이 자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미디언 로빈 윌리엄스는 웃음은 어둠 속에 갇힌 영혼을 밝히는 불빛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웃음을 잃고 어두움에 매몰되면 빛을 잃기 마련입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는 당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실천 방법 단 한 가지는 바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마음속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이 점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다짐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나의 빛을 지키기 위해 부정적인 기운과 거리를 둡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나의 빛을 지키기 위해 부정적인 기운과 거리를 둡니다. 둘째,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 이들은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타인의 이야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아, 그 사람? 정말 별로야. 이렇게 뒷담화를 나누며 마치 친밀감을 쌓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 가지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없을 때 그들의 뒷담화 대상은 곧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뒷담화를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워지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소용돌이에 휩쓸릴 수 있기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뒷담화는 마치 불씨와 같습니다. 작은 불꽃이 순식간에 커다란 화염으로 변하는 것처럼 남의 이야기를 나누며 느끼는 작은 쾌감은 종종 예기치 못한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한번 불어넣어진 불씨는 누군가의 평화를 앗아가고 우리의 내면마저 뒤흔들곤 하죠. 오늘은 뒷담화의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여름밤 저녁 모임이 끝난 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카페에 모였습니다. 모두가 친밀한 듯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 중심엔 남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 사람, 직장에서는 다들 싫어하지. 맞아, 그 성격으론 도저히 같이 일할 수 없어. 처음엔 단순한 정보인 줄 알았지만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자리를 뜨면 나도 이들의 대화 주제가 될까? 마음속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뒷담화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듯하지만 우리 자신을 속박하는 보이지 않는 족쇄입니다. 법구경에서 말하듯 혀의 칼날은 사람을 상처 입히며 침묵보다 깊은 지혜는 없다. 이런 상황은 가정에서도 쉽게 벌어집니다. 명절에 모인 친척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죠. 사촌은 요즘 뭐하나? 잘못 풀렸지. 그 결혼 이후로 별로라더라. 그런 이야기 끝에 신문 기사에서나 볼만한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지요. 가까운 가족끼리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뒷말들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동양 철학자 장자는 가볍게 나눈 말이 무거운 운명을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입을 닫고 내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어느 날 한 회사에서 소심한 성격의 김 과장은 늘 뒷말에 시달렸습니다. 성격이 이상하다는 말부터 시작해 일도 제대로 못한다는 평가까지. 그러나 한 번의 회의에서 그의 아이디어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사람들은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 사실 알고 보면 괜찮아. 그때 김 과장이 느꼈던 공허함은 어땠을까요? 그들 눈에 보이는 건 그저 환상이었을 뿐이다. 김 과장은 깊은 숨을 내쉬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말에 내 마음을 내주지 않겠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그램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다. 타인을 험담할 때 나 자신을 잃는다. 그녀의 말은 뒷담화를 멈추고 자신을 마주보라는 진지한 메시지입니다. 뒷담화를 멀리하는 것은 곧 내 삶을 고요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 어두운 소용돌이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나의 삶까지도 흔들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 이렇게 다짐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누군가의 뒷말을 멈추고 내 삶의 진정성과 고요를 선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의 뒷말을 멈추고 내 삶의 진정성과 고요를 선택합니다. 셋째, 기분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 아침에 웃으며 인사해도 저녁에는 정반대의 표정으로 지나가죠. 기분에 따라 태도가 천지 차이인 사람들은 관계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다정하지만 내일은 무관심하거나 차가운 모습으로 대하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늘 스트레스와 긴장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기분파 사람들은 가까이 두기보다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마음 건강에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의 기분은 마치 바람과 같습니다. 조용히 불었다가도 갑자기 거세게 몰아칠 수 있죠. 오늘은 그런 기분파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아침엔 따스한 햇살처럼 다정하다가도 저녁에는 시린 바람처럼 냉랭해지곤 합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관계 속에서 불안과 긴장을 끌어안고 살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햇살 가득한 아침 회사에 출근한 민영 씨는 밝은 미소로 동료에게 인사합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동료는 환하게 웃으며 답합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그날 하루의 끝에서 사라집니다. 퇴근길 복도에서 마주친 그는 눈을 피하며 인사도 없이 지나쳤죠. 민영 씨는 속으로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순간 자신이 조마조마하게 누군가의 기분에 따라 흔들리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면 그 마음에 무거운 돌을 얹어두라.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람 같은 사람들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잡는 지혜를 말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기분파와 함께 지내는 것은 고된 일이죠. 그들의 변덕스러움은 불안정한 파도처럼 우리 마음을 잠식합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기분이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며 웃는 소리가 들리면 기분이 좋을 땐 다정히 함께 놀지만 기분이 나쁜 날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는 오롯이 그의 기분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주 변하는 기분에 맞춰 가족들은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아이들을 다독였습니다.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아빠의 마음속이 너무 흔들리기 때문이야. 심리학에서는 기분 변화에 따라 타인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오래 지내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소모되고 심리적으로 지쳐갑니다. 법구경에서는 고요함 속에 머무르는 자는 누구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전합니다. 내면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분파 사람들과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명 프로그램 진행자 유재석은 사람의 진심은 꾸준함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변하지 않는 태도로 사람들을 대할 때 신뢰가 쌓입니다. 변덕스러운 사람에게 지친다면 그 말이 떠오를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이 사람과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다. 기분에 따라 변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실천 방법은 거리를 두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마음을 흔들리게 두지 마세요. 오늘 하루 이렇게 다짐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타인의 기분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타인의 기분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킵니다. 넷째, 과도하게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뭐든지 자신이 최고라며 이야기하는 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 되는 이야기에는 시큰둥하거나 경쟁심을 드러내죠. 자기 자랑은 적당할 때 귀엽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피곤함을 안겨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다 보면 본인의 자존감이 점점 내려가니 적당한 거리 두기를 추천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기 자랑이 넘치는 사람은 마치 반짝이는 유리창에 갇힌 새와 같습니다. 자신은 하늘 높이 날아오른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투명한 벽에 갇혀 날갯짓만 할 뿐입니다. 그들의 빛나는 말과 환한 미소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어느 조용한 가족 모임 삼촌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이번에 회사에서 또 상을 받았어. 이 업계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온 가족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삼촌의 자랑이 이어질수록 공기는 묵직해졌습니다. 또 시작이군. 동생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하고 나머지는 듣는 이 방정식이 늘 같았습니다. 한순간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던 자존감이 잦아들고 피곤함이 스며듭니다. 자기 자랑은 적당하면 자신감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지만 지나치면 다른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항상 자신만 드러내려는 사람은 스스로 가라앉는 배에 닻을 내리듯 고립될 뿐이다. 고전 속의 지혜는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동양 철학자 장자는 작은 물건에만 집착하는 자는 큰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것에 매달려 본질을 놓치는 순간 그 자랑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해지죠. 하루는 회사에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누군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예전에 이 문제를 해결한 적 있어. 그때는 정말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지. 그 한마디에 모두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자랑은 과거의 찬란한 순간을 재조명하지만 그 순간은 이미 사라진 기억일 뿐입니다. 다른 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틈도 없이 그 방은 그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말이 많으면 그 무게에 짓눌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 속에서 진정한 무게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은 내면의 평온을 깨트리는 일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 마이클 잭슨은 한 인터뷰에서 진정한 위대함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취에 대해 말하는 대신 무대 위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자랑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삶의 태도로 이어질 때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랑이 지나칠 때 우리의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다짐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다른 이의 자랑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가치를 스스로 세워갑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다른 이의 자랑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가치를 스스로 세워갑니다. 오늘도 자신만의 중심을 지키며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자는 진정한 미덕을 모른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행동과 성품으로 인정받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랑이 많은 사람은 결국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한 채 외적으로만 치장하는 것과 같다고 은유할 수 있습니다. 장자가 말하길 허공을 날갯짓하는 새는 하늘을 안다고 하지만 땅을 밟아본 적이 없다.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신을 높이 평가하나 실상 뿌리 내리지 못한 허황된 욕망일 수 있음을 비유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자기 자랑은 진리보다 크게 울릴 수 없다. 자신의 이야기를 과장하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가두는 벽돌이 될 뿐이라는 뜻입니다. 니체가 말하길 허세는 비어있는 영혼이 채우려는 무게 없는 거품이다. 그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힘보다는 내면의 힘을 강조하며 자랑은 내면의 깊이를 가리지 못한다는 대조를 이룹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이 아닌 행위로 드러난다. 자랑을 내세우는 자는 자신의 실체를 감추려 할 때가 많음을 은유적으로 경계했습니다. 루소가 말하길 자신의 이야기만 큰 소리로 내뱉는 자는 고요 속에서 자신을 잃을 것이다. 지나친 자랑은 결국 자신이 고립되고 진정한 관계를 망치는 불씨가 된다는 대조를 나타냅니다. 장폴 사르트르가 말했습니다. 타인을 평가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을 감추기 위함일 수 있다. 지나치게 자랑하는 이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려 하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다는 은유입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하길 참된 자유는 내면에서 오고 외부의 자랑에서 오지 않는다. 자기 자랑은 내면의 자유와 독립을 해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비유합니다. 칼릴 지브란이 말했습니다.
가장 조용한 강물은 깊게 흐르며 가장 시끄러운 강물은 얕다. 자랑이 많은 사람은 외적으로는 소란하나 내적으로는 깊이가 없음을 대조적으로 나타냅니다. 헤겔이 말하길 자기 자랑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이상을 대리로 표현하려는 허상이다. 이는 과도한 자랑이 본질을 왜곡시키고 그 사람을 무의미한 목표에 가두는 족쇄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철학자들의 말은 대조와 은유를 통해 지나친 자기 자랑의 위험성을 묘사하며 진정한 내면의 가치를 지키는 지혜를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마주한 과도한 자기 자랑의 의미와 그것이 우리 관계와 내면에 미치는 영향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타인과의 조화를 해치지 않도록 내면을 고요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내 삶의 중심을 잃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지키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당장 상종하지 말아야 하는 4가지의 사람.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상종하지 말아야 할 인간들이 있다 이런 말이요. 오늘은 이 4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서 부처님과 동서양 철학자들의 지혜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더 큰 지혜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항상 부정적인 사람. 이 사람들은 상황이 어떻든 항상 부정적인 면만을 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 참 좋네 라고 말하면 그래도 내일 비 온다던데 라는 답변이 돌아오죠. 뭐든지 다 엉망이라고 하고 잘 될 가능성은 1%도 없다는 듯이 굴죠. 이런 사람들과 계속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삶이 우울해질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부정적인 기운을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와 같달까요? 주변에 부정적인 기운을 퍼뜨리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 이들은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저 멀리 있는 사람을 소환해 놓고 그 사람의 험담이 끝나면 또 다른을 소환하고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단점만을 찾아 오징어 씹듯이 하루 종일 씹는 것을 아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 사람? 정말 별로야. 이렇게 뒷담화를 나누며 마치 친밀감을 쌓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 가지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없을 때 그들의 뒷담화 대상은 곧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뒷담화를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워지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소용돌이에 휩쓸릴 수 있기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기분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 아침에 웃으며 인사해도 저녁에는 정반대의 표정으로 지나가죠. 기분에 따라 태도가 천지 차이인 사람들은 관계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다정하지만 내일은 무관심하거나 차가운 모습으로 대하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늘 스트레스와 긴장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기분파 사람들은 가까이 두기보다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마음 건강에 좋습니다. 넷째, 과도하게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뭐든지 자신이 최고라며 이야기하는 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 되는 이야기에는 시큰둥하거나 경쟁심을 드러내죠. 자기 자랑은 적당할 때 귀엽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피곤함을 안겨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다 보면 본인의 자존감이 점점 내려가니 적당한 거리 두기를 추천합니다. 상종하지 말아야 할 4가지 부류의 사람.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떤 이들과 가까워지고 멀어져야 하는지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주변 관계를 잘 가꾸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오는 삶의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째, 항상 부정적인 사람. 이 사람들은 상황이 어떻든 항상 부정적인 면만을 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 참 좋네 라고 말하면 그래도 내일 비 온다던데 라는 답변이 돌아오죠. 뭐든지 다 엉망이라고 하고 잘 될 가능성은 1%도 없다는 듯이 굴죠.
이런 사람들과 계속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삶이 우울해질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부정적인 기운을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와 같달까요? 주변에 부정적인 기운을 퍼뜨리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의 기운은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흐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어둡게 덮는 구름이 되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집안에서 들리는 익숙한 소리. 엄마, 날씨 참 좋죠? 딸이 미소를 띠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대답합니다. 그래도 내일 비 온다던데. 잠시 머릿속을 맴돌던 밝음은 이내 사라졌습니다. 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매번 반복되는 일상이라 더 무거운 걸까? 하늘이 밝아도 내 마음이 캄캄하면 그 빛을 느끼지 못하리라. 법구경에서는 마음의 평화와 고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자신이 힘든 만큼 세상에 그 무거움을 끌고 다닙니다. 동양 철학자 주인은 성찰 없이는 진정한 변화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사람은 성찰의 여유조차도 없이 고개를 돌리곤 하죠. 그들은 마치 어둠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확대하는 등불 없는 나그네처럼 보입니다. 한 번은 직장 동료가 모여 저녁을 함께하던 자리에서 한 동료가 자신의 승진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두가 축하를 보내는 순간 한 사람이 조용히 중얼댔습니다. 그래봤자 저 자리도 오래 못 가겠지. 순간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속으로 다들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하며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마음속에 부정이 깃들면 주변을 모두 어두운 숲속으로 만든다. 동양 고전 명심보감에서도 입의 칼날이 사람을 다친다고 경고합니다. 말은 날카롭고 부정의 말은 특히나 오래 남아 우리를 괴롭히죠. 부정적인 사람을 변화시키기란 쉽지 않지만 거리를 두는 지혜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부정적인 기운을 기분의 변화나 외부 상황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고요와 명확함이 자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미디언 로빈 윌리엄스는 웃음은 어둠 속에 갇힌 영혼을 밝히는 불빛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웃음을 잃고 어두움에 매몰되면 빛을 잃기 마련입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는 당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실천 방법 단 한 가지는 바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마음속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이 점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다짐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나의 빛을 지키기 위해 부정적인 기운과 거리를 둡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나의 빛을 지키기 위해 부정적인 기운과 거리를 둡니다. 둘째,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 이들은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타인의 이야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아, 그 사람? 정말 별로야. 이렇게 뒷담화를 나누며 마치 친밀감을 쌓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 가지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없을 때 그들의 뒷담화 대상은 곧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뒷담화를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워지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소용돌이에 휩쓸릴 수 있기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뒷담화는 마치 불씨와 같습니다. 작은 불꽃이 순식간에 커다란 화염으로 변하는 것처럼 남의 이야기를 나누며 느끼는 작은 쾌감은 종종 예기치 못한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한번 불어넣어진 불씨는 누군가의 평화를 앗아가고 우리의 내면마저 뒤흔들곤 하죠. 오늘은 뒷담화의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여름밤 저녁 모임이 끝난 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카페에 모였습니다. 모두가 친밀한 듯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 중심엔 남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 사람, 직장에서는 다들 싫어하지. 맞아, 그 성격으론 도저히 같이 일할 수 없어. 처음엔 단순한 정보인 줄 알았지만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자리를 뜨면 나도 이들의 대화 주제가 될까? 마음속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뒷담화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듯하지만 우리 자신을 속박하는 보이지 않는 족쇄입니다. 법구경에서 말하듯 혀의 칼날은 사람을 상처 입히며 침묵보다 깊은 지혜는 없다. 이런 상황은 가정에서도 쉽게 벌어집니다. 명절에 모인 친척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죠. 사촌은 요즘 뭐하나? 잘못 풀렸지. 그 결혼 이후로 별로라더라. 그런 이야기 끝에 신문 기사에서나 볼만한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지요. 가까운 가족끼리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뒷말들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동양 철학자 장자는 가볍게 나눈 말이 무거운 운명을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입을 닫고 내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어느 날 한 회사에서 소심한 성격의 김 과장은 늘 뒷말에 시달렸습니다. 성격이 이상하다는 말부터 시작해 일도 제대로 못한다는 평가까지. 그러나 한 번의 회의에서 그의 아이디어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사람들은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 사실 알고 보면 괜찮아. 그때 김 과장이 느꼈던 공허함은 어땠을까요? 그들 눈에 보이는 건 그저 환상이었을 뿐이다. 김 과장은 깊은 숨을 내쉬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말에 내 마음을 내주지 않겠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그램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다. 타인을 험담할 때 나 자신을 잃는다. 그녀의 말은 뒷담화를 멈추고 자신을 마주보라는 진지한 메시지입니다. 뒷담화를 멀리하는 것은 곧 내 삶을 고요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 어두운 소용돌이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나의 삶까지도 흔들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 이렇게 다짐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누군가의 뒷말을 멈추고 내 삶의 진정성과 고요를 선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의 뒷말을 멈추고 내 삶의 진정성과 고요를 선택합니다. 셋째, 기분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 아침에 웃으며 인사해도 저녁에는 정반대의 표정으로 지나가죠. 기분에 따라 태도가 천지 차이인 사람들은 관계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다정하지만 내일은 무관심하거나 차가운 모습으로 대하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늘 스트레스와 긴장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기분파 사람들은 가까이 두기보다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마음 건강에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의 기분은 마치 바람과 같습니다. 조용히 불었다가도 갑자기 거세게 몰아칠 수 있죠. 오늘은 그런 기분파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아침엔 따스한 햇살처럼 다정하다가도 저녁에는 시린 바람처럼 냉랭해지곤 합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관계 속에서 불안과 긴장을 끌어안고 살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햇살 가득한 아침 회사에 출근한 민영 씨는 밝은 미소로 동료에게 인사합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동료는 환하게 웃으며 답합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그날 하루의 끝에서 사라집니다. 퇴근길 복도에서 마주친 그는 눈을 피하며 인사도 없이 지나쳤죠. 민영 씨는 속으로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순간 자신이 조마조마하게 누군가의 기분에 따라 흔들리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면 그 마음에 무거운 돌을 얹어두라.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람 같은 사람들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잡는 지혜를 말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기분파와 함께 지내는 것은 고된 일이죠. 그들의 변덕스러움은 불안정한 파도처럼 우리 마음을 잠식합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기분이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며 웃는 소리가 들리면 기분이 좋을 땐 다정히 함께 놀지만 기분이 나쁜 날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는 오롯이 그의 기분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주 변하는 기분에 맞춰 가족들은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아이들을 다독였습니다.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아빠의 마음속이 너무 흔들리기 때문이야. 심리학에서는 기분 변화에 따라 타인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오래 지내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소모되고 심리적으로 지쳐갑니다. 법구경에서는 고요함 속에 머무르는 자는 누구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전합니다. 내면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분파 사람들과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명 프로그램 진행자 유재석은 사람의 진심은 꾸준함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변하지 않는 태도로 사람들을 대할 때 신뢰가 쌓입니다. 변덕스러운 사람에게 지친다면 그 말이 떠오를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이 사람과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다. 기분에 따라 변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실천 방법은 거리를 두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마음을 흔들리게 두지 마세요. 오늘 하루 이렇게 다짐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타인의 기분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타인의 기분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킵니다. 넷째, 과도하게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뭐든지 자신이 최고라며 이야기하는 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 되는 이야기에는 시큰둥하거나 경쟁심을 드러내죠. 자기 자랑은 적당할 때 귀엽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피곤함을 안겨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다 보면 본인의 자존감이 점점 내려가니 적당한 거리 두기를 추천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기 자랑이 넘치는 사람은 마치 반짝이는 유리창에 갇힌 새와 같습니다. 자신은 하늘 높이 날아오른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투명한 벽에 갇혀 날갯짓만 할 뿐입니다. 그들의 빛나는 말과 환한 미소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어느 조용한 가족 모임 삼촌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이번에 회사에서 또 상을 받았어. 이 업계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온 가족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삼촌의 자랑이 이어질수록 공기는 묵직해졌습니다. 또 시작이군. 동생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하고 나머지는 듣는 이 방정식이 늘 같았습니다. 한순간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던 자존감이 잦아들고 피곤함이 스며듭니다. 자기 자랑은 적당하면 자신감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지만 지나치면 다른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항상 자신만 드러내려는 사람은 스스로 가라앉는 배에 닻을 내리듯 고립될 뿐이다. 고전 속의 지혜는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동양 철학자 장자는 작은 물건에만 집착하는 자는 큰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것에 매달려 본질을 놓치는 순간 그 자랑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해지죠. 하루는 회사에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누군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예전에 이 문제를 해결한 적 있어. 그때는 정말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지. 그 한마디에 모두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자랑은 과거의 찬란한 순간을 재조명하지만 그 순간은 이미 사라진 기억일 뿐입니다. 다른 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틈도 없이 그 방은 그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말이 많으면 그 무게에 짓눌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 속에서 진정한 무게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은 내면의 평온을 깨트리는 일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 마이클 잭슨은 한 인터뷰에서
진정한 위대함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취에 대해 말하는 대신 무대 위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자랑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삶의 태도로 이어질 때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랑이 지나칠 때 우리의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다짐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다른 이의 자랑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가치를 스스로 세워갑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다른 이의 자랑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가치를 스스로 세워갑니다. 오늘도 자신만의 중심을 지키며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자는 진정한 미덕을 모른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행동과 성품으로 인정받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랑이 많은 사람은 결국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한 채 외적으로만 치장하는 것과 같다고 은유할 수 있습니다. 장자가 말하길 허공을 날갯짓하는 새는 하늘을 안다고 하지만 땅을 밟아본 적이 없다.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신을 높이 평가하나 실상 뿌리 내리지 못한 허황된 욕망일 수 있음을 비유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자기 자랑은 진리보다 크게 울릴 수 없다. 자신의 이야기를 과장하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가두는 벽돌이 될 뿐이라는 뜻입니다. 니체가 말하길 허세는 비어있는 영혼이 채우려는 무게 없는 거품이다. 그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힘보다는 내면의 힘을 강조하며 자랑은 내면의 깊이를 가리지 못한다는 대조를 이룹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이 아닌 행위로 드러난다. 자랑을 내세우는 자는 자신의 실체를 감추려 할 때가 많음을 은유적으로 경계했습니다. 루소가 말하길 자신의 이야기만 큰 소리로 내뱉는 자는 고요 속에서 자신을 잃을 것이다. 지나친 자랑은 결국 자신이 고립되고 진정한 관계를 망치는 불씨가 된다는 대조를 나타냅니다. 장폴 사르트르가 말했습니다. 타인을 평가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을 감추기 위함일 수 있다. 지나치게 자랑하는 이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려 하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다는 은유입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하길 참된 자유는 내면에서 오고 외부의 자랑에서 오지 않는다. 자기 자랑은 내면의 자유와 독립을 해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비유합니다. 칼릴 지브란이 말했습니다. 가장 조용한 강물은 깊게 흐르며 가장 시끄러운 강물은 얕다. 자랑이 많은 사람은 외적으로는 소란하나 내적으로는 깊이가 없음을 대조적으로 나타냅니다. 헤겔이 말하길 자기 자랑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이상을 대리로 표현하려는 허상이다. 이는 과도한 자랑이 본질을 왜곡시키고 그 사람을 무의미한 목표에 가두는 족쇄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철학자들의 말은 대조와 은유를 통해 지나친 자기 자랑의 위험성을 묘사하며 진정한 내면의 가치를 지키는 지혜를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마주한 과도한 자기 자랑의 의미와 그것이 우리 관계와 내면에 미치는 영향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타인과의 조화를 해치지 않도록 내면을 고요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내 삶의 중심을 잃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지키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